블렌더를 이용한 초급 모델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블렌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3ds max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블렌더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명령어에 익숙해지기 좋은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블렌더는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모델링에 익숙해지시면 사용하는 명령에도 익숙해지시면 블렌더와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뷰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앞에 보였던 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블렌더 버전은 3.5 버전입니다. 장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카메라하고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 딜리트하고 카메라도 딜리트합니다. 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뷰가 기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뷰를 오소그래픽 뷰로 바꾸고 싶으면 뷰 오른쪽에 있는 퍼스펙티브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오소그래픽 뷰가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는 오스그래픽 뷰가 편하기 때문에 오스그래픽 뷰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하면 좋겠죠. 제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링은 이 형태입니다. 3ds max 모델링 과정에서도 올려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박스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가지고 할 거고 치수는 비율만 맞춰서 할게요. 블렌더가 기본적으로 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율만 보고 모델링이나 명령어에 익숙해진다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게 되면 3ds max의 에디테이블 폴리, 에디 폴리와 같이 에딧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키 1번이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고 2번이 엣지를 선택하고 3번이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폴리곤 모드에서 Alt Z키를 누르게 되면 폴리곤 가운데 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휠 버튼을 드래그하게 되면 뷰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 상태로 드래그해서 점을 선택해야 해당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Alt Z키가 눌러져 있지 않으면 뒷면은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뒷면까지 하고 싶을 때는 Alt Z키를 누른 상태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플릿으로 선택된 면을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상태를 보고 싶으면 키보드의 G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동되는 상태가 취소되면서 원래 위치로 가게 됩니다. 블렌더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실행하고 있는 게 모두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ds max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분리됐기 때문에 A키로 모든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Subdivide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면이 다시 한번 4개의 면으로 분할됩니다. 키보드의 I키를 눌러서 인셋 명령으로 면을 인셋합니다. 컨트롤 I로 선택된 면을 반전시킨 다음에 뷰를 축소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Extrude Face Along Normal로 노말 방향으로 면을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를 똑같은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는 뷰포트 위에 보이는 도움말에 S나 Alt키를 누르면 두께가 똑같아진다는 옵션이 보입니다. S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께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점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번 키 그리고 A키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한 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지를 할 건데 머지의 앞자인 M자를 누르면 머지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by distance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점들은 한 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 옵션이 보이게 되는데 0.00001m 안에 있는 점은 한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이 되면 이제 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네요. 2번 키로 엣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계속 선택해 줍니다. 그럼 모서리에 있는 엣지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 부분을 챔퍼를 하면서 둥글게 만들 건데 블렌더에서는 베벨 명령으로 3ds max의 챔퍼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B를 하게 되면 베벨 명령이 실행되는데 기본 옵션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먹는 형태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클릭한 상태로 왼쪽에 옵션이 뜨게 되면 타입을 %로 선택해서 %를 최대값을 하게 되면 경계선에 있는 엣지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베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를 사용하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베벨을 할 수 있어요. 1번 그리고 A키로 겹쳐있는 점들이 또 있죠. M, 디스턴스로 한 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까지 작업이 됐네요. 이 모서리 부분도 둥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번 키, Shift,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하나 클릭해주면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루프로 선택됩니다. 뷰를 축소한 다음에 컨트롤 B로 앞에서 사용했던 베벨이 있죠.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베벨되는 부분에 라운드에 엣지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추가되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리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디테일을 설정하시면 되죠. 클릭.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도 엣지가 겹치면서 점들이 두 개가 있죠. 1번 키, A키, M키, 디스턴스로 점들을 합쳐줍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표면을 보게 되면 꺾여 있는 상태가 보이죠. 기본적으로 블렌더는 스무싱 그룹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30도 안에 있는 곡면은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죠.